우리 장성철 소장의 말씀을 따르더라도 전임 정부에서 초석이 돼서 잘 된 일이다. 뭐 11호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에도 뭔가 우리 국민들이나 서울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도 이러저러해서 여론이 안 좋다. 그런데 왜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이 모양인 겁니까? 장동혁, 송원석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혁이 뭘 주장을 해요? 윤어게인 주장하잖아요. 네. 부정선거론자들을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하면서 그 동화하고 뭐 몰아일체 시켜요. 그러면서 자꾸 뭐 정광훈하고 손잡고 조원진하고 손잡고 뭐 황교안하고 손잡아서 지방선거 이기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어떻게 지지를 해요? 그 지지율이 지금 그나마 그 정도 나오는 것도 20% 나는 나오는 신기해요. 것도 정말 신기해. 근데 장동혁은 왜 이준석은 빼버려요? 본인이 대통령 꿈이 있는데 2030년에 대통령 경쟁자가 될 사람들하고는 손을 잡거나 상대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교안이나 크구나. 정광훈 뭐 이런 사람들은 경쟁이 아닌 경쟁이 사람들만 아니잖아. 같이 한다. 그건 자기 치밀한 계획인 거야 그게. 야, 그것도 웃기네. 뭐 예. 어젠가 오늘인가 중진 의원들 만나가지고 비판하지 말라고 내가 치밀한 계획하에 지금 이런 발언하고 있다고. 경쟁자 준비된 배제가 거. 치밀한 계획이네 보니까. 그건 저의 해석. 해석이고. 네. 그렇게 현명한 정치를 하니까 지지율이 안 올라가죠. 아니 우리 허남설 기자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 출입을 적지 않게 했는데 네. 지금 어떻게 잠깐 쉬면서 바깥에서 보는 국민의힘 상황 좀 어떻게 보입니까? 정말 요새 뉴스를 드문드문 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오히려 더 거시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 그냥 가장 센 프레임은 내란인 것 같아요. 내란인 것 같고 장동혁 대표를 보면은 항상 그게 중첩이 됩니다. 이 탄핵이나 뭐 그런 국면에서 길거리 나와서 많이 연단해서 그 녹슬을 높이셨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이 많이 중첩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얼마 전에 뭐 우리가 황교안이다 뭐 이런 말씀하셨다면서요. 맞아요. 예. 저 황교안 때 그때 당 대표 때랑 딱 뭔가 되게 겹쳐 보입니다. 전 그때 이제 국민의힘을 출입 기자를 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을 출입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뭔가 여당의 실책을 가지고 되게 열심히 공격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 센 프레임, 그 내란 프레임 뭐 이런 것들 그 당시에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황교안 체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박근혜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뭐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가장 센 프레임으로 작용해서 겹쳐 보이지 않나. 기본적으로 예. 숲을 보고 대응하지 못하고 뭔가 네. 나무만 보고 대응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얘기해 준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 비근한 얘가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 관련해 가지고 그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이 이러저런 말을 했는데 사실은 이 말이 좀 간단한 말은 아니잖아요. 그 인권에 대한 저급한 인식의 수준을 보여준 거라고 보이거든요. 눈이 안 보이는 것을 빼놓고는 막 이러한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건 생명보다 어찌 보면 더 힘들고 어려운 문제잖아요. 앞이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세상을 살아나가요? 그거를 그렇게 한 문장으로 가볍게 취급한 젊은 미디어 대변인 인재니까 꼬리 자르면 안 된대요. 야, 그렇게 말이 안 장애인을 됩니다. 폄하시키고 네. 인권에 대한 저급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국민의힘의 인재입니까?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지지율이 안 오르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발언들을 곱씹어 보면은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예요. 할당이라는 건 비례대표 할당을 얘기하는 거고 김혜지 같은 사람은 눈 불편한 것 빼고는 기득권이다. 이거는 그냥 하라고 해도 못할 말 같은데요. 뭐 말 함부로 하기 어렵죠. 이런 느낌을 받아요. 혐오, 갈라치기가 체화돼 있구나.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 이제는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혐오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김혜지 의원은 이른바 찬탄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딱 건수 잡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 제가 좀 과장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우리는 유대인 학살했는 것만 기억하잖아요. 집시, 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가지고도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그분들도 다 이렇게 사회적 도태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비슷한 겁니다. 야. 극우가 가는 방향이 혐오, 갈라치기 이런 것들을 인간들을 구별해냅니다. 그러면서 경쟁에 대한 우월주의를 내세워 가지고 자기들만의 기득권, 특권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극우의 논리예요. 딱 그 논리가 이거 맞아떨어져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던 치면은 통상적으로 이건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중대한 말실수의 경우에는 싹을 자르는 조치가 그간의 이제 국회의 관행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장동혁 대표는 엄중 경고하고 당직자 전원들한테
언행의 각별이 유일한 이 정도로 끝난다는 게 국회 문법과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장동혁은 징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장동혁이 워낙 막말을 많이 하고 본인 자체가 말이 많아서 잘못된 말을 많이 네. 했잖아요. 부적절한 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박민영을 징계를 하면은 본인도 스스로 또 징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경고한 것만으로 그친 것이 아닌가. 아니 근데 그런 생각이 정당에는 직능을 대표해서 오신 분들도 또 여럿 있잖아요. 이게 뭐 비단 눈에 보이는 뭐 국회의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직능본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한 항의에 시달릴 것 같은데 네. 이걸 지나갈 수 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죠. 없는데 그냥 그거 눈 감고 야 이거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한동훈을 공격한 거구만. 잘했네. 아 상 줘야 되는데 내가 경고해서 미안해. 이랬을 것 같아요. 야 그리고 너나 잘했어요, 참. 아니 그리고 이제 장동혁 대표만 그러는 게 아니고 대표가 그러면 원내대표라도 좀 이음을 내면서 균형 감각 있게 해야 되는데 송원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노력하고 있는 여러 일 중에서 굳이 자그마한 서로 간의 내부적인 일에 집착해서 기사화를 하려고 하냐. 이 말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혐오라는 것을 당내의 소수파 세력,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간단합니다. 그냥 윤리 제소하면 돼요. 윤리 제소하고 적절한 수준에 징계하면 이게 당이 저절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런 당의 공적인 절차라는 것에 대해서 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윤리 제소할 필요도 없이 이거는 당장 출당시키고 징계해야죠. 근데 그런 걸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웃긴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송은석 원내대표는 전과가 있잖아요. 당직자 상대로 예. 당직자 정강이 이렇게 발로 까가지고 탈당해가지고 아니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시 들어와요? 제가 알기로 과거에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사무처 당직자 노조가 굉장히 세기도 하고 나름 조직화돼 가지고 규율화도 있고 자기 규율도 네. 있고 일 잘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이건 뭐 대선을 앞두고 뭐 들어온 거 아닌가요? 야 총선을 앞두고 들어왔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그런 사람이니까 이런 뭐 말로 장애인들을 폄하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 자그마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겠죠. 아니 또 자그마한 거 하니까 우리 또 이제 박장범 앵커가 이제 윤석열 만났을 때 했던 그런 파우치 얘기도 생각이 나고 근데 쬐깐한 그 파우치. 조그만 일이 사실 엄청 커진 것처럼 이 일도 싹을 안 자르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안 하면은 좀 다른 데 나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미디어 대변인이라든지 여러 뭐 의원들 인터뷰할 때 긴장이 없어져요. 느슨해져요. 이런 말 해도 되겠지. 이 정도는 뭐 당에서 징계 안 하겠지.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당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 또 장동혁 대표가 싫어하는 사람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 좀 더 자극적인 단어를 동원해서 공격해도 괜찮겠네. 당에서는 나를 오히려 더 영웅 대접해 주겠네. 그렇게 하는 순간 더 큰 사고가 벌어지는 거죠. 맞아요. 저희도 사실은 말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하다 보면은 야 내가 이거 잘못하면 말에 마약을 먹는 것이 아닌가 말해 마약 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좀 더 센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언론이 주목받고 지지층들이 거기에 대해서 환호해주고 네. 이런 거 생각할 때마다 자극적인 거 찾게 되거든요. 똑같아져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요. 극단으로 가는 거죠. 나가는 길인 거죠. 이런 부분은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좀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얼마 전에 최광욱 전 의원이 약간 바로 좀, 정리했죠. 예, 네. 조국 전 대표 관련된 얘기였었나요 그때? 제가 그 내용 자체가 잘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그때 바로 그 정리. 성비 관련된 사건이었나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에는 그러네. 예. 거기 대변인. 맞아 관련. 예. 그거 바로 정리해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논란도 없어지는 것이고 당내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조심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큰일 났어. 물꼬가 튀었다고 봐야죠. 야 근데 이게 정청래 대표는 늘 칭찬하더라고 우리 장성철 씨. 제가 특수관계죠? 제가 무슨 관계인지는 특수관계죠?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막으로 내보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그런 상황인데 아니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말의 범람만 또 있는 게 아니고 이 아까도 이제 우리 소장님이 지적해 주셨지만은 또 세력적인 연대를 얘기하는데 이게 보수를 국민의힘 가운데 놓고 오른쪽 왼쪽에 있다고 치면은 정말로 더 오른쪽하고만 이렇게 연대할 것처럼 이런 말을 시사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지방선거 앞두고 매우 안 좋은 전략 아닙니까? 지방선거 포기하는 전략이라고 보이죠. 근데 그거를 대단히 본인은 치밀한 전략이라고 얘기를 해요. 12월 달까지는 우리 편을 단단하게 묶어놓고 1월 달부터는 중도로 외연 확장을 하겠다. 그러한 전략을 갖고 있다라는 국민은 거예요. 그럼 기억력이 없나? 그러니까
그 딱 이제 12월 달에 옆에 오른쪽에 정광훈, 왼쪽에 황교안 딱 옆에다 놔. 그리고 1달부터 저희들 중도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아휴, 나 진짜 답답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 공화당, 자유통일당, 자유와 혁신 등 다른 정당들과 연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장동혁 대표 왈 깃발 아래 모일 수 있는 모든 우파들은 함께 모여서 이재명 정권이 가려는 체제 전복, 사회주의 체제, 독재 체제로 가려는 것을 막기 위해 모두 다 함께 연대할 수 있다 이런 워딩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우리 공화당, 자유통일당, 자유화혁신 등 체제 전복, 전체주의 독재 체제로 가려는 모든 사람들과만 연대하겠다. 이렇게 들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파들 모이라니까 내가 가야 되나 갑자기? 진짜 우파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이제 뭐 한동훈이라든지 이준석하고는 너희들 여기 올 생각하지 마. 선거 이거에 있는 때는까지는 것 아예 방점이 그거에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 자꾸 뭐 혹시 한동훈 같은 경우는 내년에 뭐 출마하려고 하는데 공천 꿈도 꾸지 말고 이준석 무슨 연대 같은 거 생각하는 것 같은데 꿈도 꾸지 마. 꿈깨 이런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증은 딱 이겁니다. 아니 그러면 장동혁이 저렇게 나오는 마장에 스스로가 이제 그 장동혁과 결이 다르다. 합리적 보수를 주창하는 한동훈과 이준석은 왜 그 당 안에만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인가? 나와서 새보수 정당을 차리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바른정당이 그래서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영남에 기반을 한 보수 정당이 지역적인 기반 없이 새로운 개혁적인 정당을 만들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정치인들에게는 체감이 되어 있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가 깃발을 들어서 야! 우리 나가서 새로운 정당 만들자. 이거 도저히 국민의힘 못 쓰겠다. 누가 따라 나올까요? 한동훈계 의원들만 18, 9명이라고 하는데 한 명도 안 나올 것 같아요. 한 명도 안 나온다. 외톨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거의 사망 선고예요. 지역적인 기반도 없어요. 따르는 국회의원 세도 없어요. 국민적인 지지율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뭘 가지고 정치할 거냐고요. 그러면은 완전히 본인은 정치적으로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탈당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만약에 살아 나올 수 있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는 뭐냐면 본인 지금 막 활동 열심히 해 지금처럼. 그래서 내년에 수도권이나 부산에 재보궐선거 지역이 나와. 무소속이라도 출마해서 살아 돌아오면 무소속이라도 그러면 이제 정치적 위상이 확 크는 건데 그러한 도박을 감행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불가능해요. 나 진짜 불가능한 길게 게 얘기했는데 지금 뭐가 작 소장의 핵심을 찔렀는데 우리나라 이제 정치의 3대 변수가 지역 이념 세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직도 지역이 제일 센 거예요. 지역이 센 거고 그나마 저는 뭐 굉장히 싫어하는 정신입니다만은 이준석 대표가 세대 일부를 가지고 실험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그럼 뭐냐? 이념 변수가 제일 약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동훈 대표는 지역 이념 세대 중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쉽게 말하면 한동훈 대표는 수도권이든 영남이든 호남이든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3등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그럼 정치적 끝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봤을 때 별 저는 뭐 의미 없는 지금 정치인이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국민의힘에서 버텨본들 지금 판사 출신인 여상원 윤리위원장을 지금 몰아내는 방향이 되면서 여상원 위원장이 최근에 사퇴를 종용받았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윤리위를 정비해가지고 한동훈을 치겠다. 이게 눈에 불을 보듯 뻔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거기 그 당에 남아 있으면 생존이 가능합니까? 뭐 쫓겨났다 아니면은 좀 동정심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고 또한 내가 버리지 않았다. 나는 그런 이미지도 주고 싶어하는 것 같고 아니 나가서 뭐 할 거냐고요. 나가서 활로가 없다니까.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20석이라도 만들 수 있으면은 버틸만해요. 다음번 총선 때까지. 다음번에 또 비례정당 하나 만들어가지고 비례해가지고 또 10석 이상 얻으면은 괜찮은데 그거 없이 한동훈과 함께했을 때 내가 다시 배지를 달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계산 안 하겠어요. 없으면 안 나오지.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하는 그러니까 한동훈이 진짜 솔직한 거는 지금 장동혁한테 토론을 하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밖에서 추미애 나와 조국 나와 박범계 나와 이게 웃기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속한 정당이 이 모양 요 꼴인데 그게 이제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임진왜란 전략인데 지금 임진왜란이 아니야 지금 상황이 아직 전국 시대예요. 저기 이름도 기억도 안 나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있고 도쿠가 이에야스도 있고 오다 노부나가도 있고 너네들끼리 싸워야 돼. 우리한테 자꾸 집적대지 마.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저는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는 되게 어색하게 느껴진다는 거고 사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고심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뭔가 이제 국민의힘과 이제 선거 연대를 할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장동혁 같은 시스템으로 간다고 하면은 개혁신당이 같이 선거연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죠.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오세훈과 연대하겠다. 서울시 정도는 연대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장동혁과 어떻게 손잡아요? 장동혁과 손잡는다는 것은 전광훈, 황교안, 조원진, 고성국, 배승희, 서정욱 이런 사람들과 손잡는다라는 거죠. 자기도 서정하고 손잡잖아 한 번씩. 그거는 이제 술 손잡고 술 먹고 걸어 다니고 가잖아. 걔 밥을 잘 사줘요. 비싼 거를 많이 사줘. 마음껏 먹어, 마음껏 먹어. 걔는 어느 순간 나한테는 안 사더라고. 같이 한번 제가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건데 근데 재밌는 포인트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같은 팀인 것처럼 항상 동질감을 느낀다고 이준석 의원이 맞아요. 대표가 얘기를 맞아요. 하고 있는 맞아요. 상황인데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 후보가 됐습니다. 네. 개혁신당은 선거연대를 하지 않아요 국민의힘과 오세훈 선거는 이준석이 돕는 건 되게 또 웃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개혁신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냅니다. 내 가지고 이제 후보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연대의 모습을 보이겠죠. 그래서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서울 시민들은 오세훈을 찍어라. 네. 이러한 신호를 주는 거죠. 그렇게 그런 연대할 상황으로 것 갈 같아요. 것이다 네. 아마도. 장동혁과는 아니고. 아니 저는 제가 이해력이 좀 부족한 건지 모르겠는데 한동훈과 이준석 전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정치를 왜 하는지를 생각을 하면은 이게 말 그대로 당선 가능성이나 뭐 이런 것만 두고들 정치한다고 하면은 그 정치는 되게 사람들이 대통령이 될 걸 꿈꾸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많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우리 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옛날 노래 중에 동지는 간대고 깃발만 나부낀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깃발을 놓고 동지만 소복하게 모여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권력욕과 출세욕들이 저는 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하는 이유라는 것이 결국은 국민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사회적 약자를 어여삐 여기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 없이 엘리트들이 자신의 욕망과 출세를 위해서 정치하려고 한다. 그게 저는 특히 장동혁 대표에 의해서 느끼는 부분이에요. 네.